자, 여러분 이번 주 정말 한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63.7K인데요. 자, 오늘 움직임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가격을 중심으로 버텨주고 있죠. 저는 이 자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FOMC가 어제 끝났고 시장 입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지나갔는데 왜 아직도 비트코인은 못 올라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이 FOMC보다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가 더 높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65% 수준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죠.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위험자산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확정된 악재가 아니라 불안감이 먼저 반영이 돼버렸고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꺾였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위에서 따라가는 사람이죠. 저는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롱 물량을 이렇게 털어내는 순간 이런 자리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3.7K 왜 중요한지, 그래서 해당 자리를 지켜줬을 때 위쪽 목표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자리가 63.7K를 이탈하긴 했지만 오늘 내내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결과가 보여지고 있죠. 차트라는 건 근거가 하나가 있는 자리보다 여러 개의 근거가 겹치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7월 14일 날 이때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64K를 돌파하고 나서 고점을 한번 넘어섰던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를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CPI가 발표되고 나서 단순히 하루만 반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가격 위에서 버티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물론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해당 구간을 주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모습은 팩트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가격이 63.7K라는 거죠. 시장이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1시간 봉에서 계속 눌릴 때마다 받쳐주면서 위로 올렸던 자리 역시 지금 63.7K입니다. 그러니까 일봉 상황에서 1시간 봉상에서 시장 심리가 모두 같은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최근 고점, 자 7월 22일 고점과 7월 29일의 이 저점을 딱 연결해서 피보나치 값을 딱 그어보면 이 236 구간이 63.7K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특정 구간에서 지킨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근거가 여러 개 겹치는 자리들을 본다는 겁니다. 결국 피보나치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면 이것도 깡통차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인정했던 가격, 실제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 그리고 피보나치까지 같은 가격을 가리킨다면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는 세력들도 보고 개인들도 보고 알고리즘도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 밑에서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가격이 이 63.7K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시간 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22일부터 이어지던 이 하락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해당 구간에서 비비기를 보여주고 나서 올라왔죠. 그런데 돌파했다고 곧바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어제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왜일까요? 시장에는 항상 유동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세선을 돌파하면 사람들은 따라사죠. 해당 구간에서 따라선 사람들은 FOMC가 딱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손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세력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다시 흔들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야 새로 들어온 이런 롱 물량도 손절시키고 기존 롱도 불안하게 만들면서 던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실제로 어제도 63.7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횡보를 보여주다가 FOMC가 있기 전까지 올리다가 그 다음에 뺐다가 올라왔죠.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유동성 회수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횡보를 보여주니까 롱 물량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 음봉을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면서 롱 유동성 또 만든 다음에 또다시 아래를 향하게 만들면서 이 유동성을 먹은 다음에 올린다. 이 자리에서 유동성 수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을 보고 오전에 롱을 잡았었죠. 자, 오전에 이렇게 제가 63.7K 부근에서 롱을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 FBG 중단부는 상당히 강한 1차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익절하고 절반은 일단 본절에 걸어놨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올라갈 거라 보긴 하지만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저항 구간이 명확하다면 익절을 미리 해놔야 그나마 또 빠질 때나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눌리
올린다면 또는 이 4시간 봉상의 중단부를 돌파를 한다면 위에서라도 롱을 잡을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기준을 가지고만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야 제가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이런 타점들 이 구간에서 정말 잡아야 되는지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터디방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곧바로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뭐 영상 잘 봤다 아니면 영상 잘 봤다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63.7K를 버텼을 때 이 전제 조건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가격만 유지해야 된다면 지금 중요한 게 63.7K이긴 한데요. 자, 그럼 63.7K를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이 근거의 자리를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이 236 구간도 버텨지는 거겠죠. 결국에 해당 모습입니다.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봤을 때 236 구간을 이탈한 다음에 현재 382 구간을 도전한 다음에 밀렸다가 236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올라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확인할 가격이 이 64.35K. 왜냐면 4시간 봉 기준으로 FBG 중단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64.35K 위에서 4시간 봉이 마감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공급을 흡수하는 그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목표치를 봤을 때에는 이전에 382 구간을 도전했던 모습, 그렇다는 것은 이 64.8K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말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는 이때처럼 이번에 FOMC가 있기 전에 해당 구간에서 그냥 밀리기 시작했었는데 이전에 윗꼬리가 달렸던 이런 유동성이 있던 자리, 이런 유동성이 있는 자리까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64.8K와 65.3K 해당 구간을 타겟으로 한 이런 롱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64.35K 이상에서 4시간 봉이 하나쯤은 마감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걸 청산 히트맵 상으로 보더라도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구간 이 64.9K 수준, 자, 딱 보시게 되면 제가 64.8K 이 수준이 382 구간과 마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5.3K까지 해당 구간까지 숏 물량들이 제거 청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낸 이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량까지 먹으러 갈 이유가 충분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세력은 청산을 먹으러 가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분할 익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익은 최고점에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대로 파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장세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FOMC도 끝났으니까 불안감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더 올라갈 일만 남기는 했지만 요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변동성이 심할 때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익절을 하면서 또는 본절에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욕심부려서 좋을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63.7K 이 이상에서 이 이하에서 4시간 봉이 마감이 된다면 이런 음봉이 펼쳐지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곧바로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 연속 이 아래에서 양봉이 나와도 이렇게 막히는 상황이 딱 보게 된다면 저는 최대치로 62.6K를 볼 거예요. 자, 왜냐면 지금 아래 꼬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해당 구간에 대한 이 아래 꼬리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전의 저점을 손절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전의 저점을 손절로 잡고 스탑로스를 걸어둔단 말이죠. 결국에 손절 물량들은 해당 구간을 딱 걸치면서 이제 스탑로스가 딱 발생이 되면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해당 구간을 타겟으로 한 이런 밑에 있는 4시간 봉상의 FBG 또한 마주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짧게 봐야 돼요. 짧게 뭐 10%, 20% 막 이 정도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적당히 올라가면 팔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롱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비중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결국에 지금은 FOMC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도 일단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진짜로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이벤트는 당장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8월 달에 발표될 이 7월 CPI가 상당히 중요한 수치긴 하겠죠. 근데 아직 시장은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7월 CPI가 발표가 되기 직전까지 안 떨어질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세력은 마지막까지 손절 물량들을 털어먹고 롱 유동성 먹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뭐 63.7K를 정말 4시간 봉상에서 2번 정도 못 버틴다면 저는 62.6K까지 열어두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구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아무리 기준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시장에서 방향을 맞추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보시면 63.7K를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강동성을 보여주다가 결국에 지금은 이 안에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롱을 잡았다면 또 손절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손실 중일 거고, 그런데 아래에서 잡았으면 아무리 조금씩 눌리더라도 아직도 수익 중이겠죠. 결국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이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저는 제가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63.7K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64.35K 이 구간들을 딱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준으로 시장을 대응할 예정이고, 실시간 브리핑이나 기준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3.7K 그리고 62.6K 이것도 다 중요한데, 해당 구간들을 모두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시장 분위기가 예상보다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61.6K 그리고 61K 부근까지 열어둘 거예요. 61.6K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승 장악형 캔들, 이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 양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을 씹어먹었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요. 결국 이 61.6K 이 수준은 해당 구간에서 가장 생명선이에요. 생명선이라는 것은 반등이 시작했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설사 이 자리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구간이 마지막 리테스트, 마지막 방어선으로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어떤 악재가 나오는지, 악재가 나오니까 내려갈 거니까, 그렇죠. 당시의 거래량과 수급들, 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하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 역시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를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딱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